친애하는 여러분,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나 사랑하는 이에게 작은 변화를 선물할 수 있다면 함께 이 건강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거나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익숙한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살짝 부어주는 모습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과하지도 않게 뿌리가 깨어나고 잎이 기지개를 켜듯 반응할 만큼만. 우리의 몸도 그 화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용히 작동하고 은근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을 잊거나 잘못 돌보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유 없는 어지럼증, 반복되는 불면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아직도 어느 날 아침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역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이 구급차에 실려왔는데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빠르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으로 입원 이력도 없고 직접 장도 보고 식사도 챙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공복에 연유가 섞인 진한 커피 한 잔을 드셨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밤새 자연 탈수가 일어난 상태에서 갑자기 카페인이 들어가자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요동쳤고 결국 익숙했던 아침 루틴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물 좀 마셨다고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바로 그 단순함이 위험합니다.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복부 불편감과 아침 내내 이어지는 무기력함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어떤 물을 마셨는지 여쭤보니 전날 밤 끓여서 알루미늄 주전자에 넣어둔 물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금속 용기에 보관한 물은 중금속이 스며들 수 있고 보관 상태에 따라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심코 마신 물이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비단 오래된 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탄산음료 한 캔, 연유가 잔뜩 들어간 아이스커피 한 잔은 겉으로 보기엔 졸림을 쫓는 좋은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고농도 당분, 산성 성분, 가스가 위와 심장에 자극을 주고 혈압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복에 콜라 한 캔을 마신 뒤 시작되는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은 단지 우연이 아닙니다. 또 한 분은 짠 소금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 장이 좋다는 말을 듣고 차숟갈 하나 분량의 소금을 200ml 물에 타 드셨다고 합니다. 너무 짜게 탄 물이 공복에 민감한 위장에 들어가면서 혈압이 급상승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작은 오해가 큰 위기를 불러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돗물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정수 과정을 거치고 끓인 후에 마신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배관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직접 수돗물을 마시거나 정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우리 몸은 세균, 염소 찌꺼기, 중금속에 노출됩니다. 특히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몸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듯 우리의 몸도 조금의 정성과 주의만 있으면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150에서 200ml 정도, 천천히 한 모금씩. 복부가 약하신 분은
생강 한 조각을 띄워도 좋습니다. 갈증을 느꼈을 때는 이미 몸이 탈수를 경고하고 있다는 뜻이니 그보다 먼저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마시는 물 한 잔은 단지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생체 리듬을 깨우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 두뇌 활동을 도와줍니다. 오늘 아침 커피 한 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선택했다면 이미 건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첫걸음은 더 멀리, 더 건강하게, 더 의미 있는 노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같은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어떤 날은 상쾌하고 활력이 느껴지고 어떤 날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지 물의 종류만이 아니라 마시는 시간과 방법도 몸의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순환, 소화, 신경 기능이 더욱 민감해지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진료했던 한 70대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날렵한 체형에 큰 지병도 없으셨지만 최근 들어 아침마다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을 자주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아침마다 500ml 병 하나를 단숨에 마시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을 깨끗이 해야 하니까 많이 마시는 게 좋겠죠 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이 습관이 저혈압과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공복 상태의 몸은 갑작스러운 수분 유입에 적응하지 못하고 특히 찬물이나 빠르게 들이키는 경우 내장의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심혈관계가 급하게 반응하게 되며 노년기의 몸은 더 이상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강조하곤 합니다. 물을 마실 때 불을 끄듯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어떤 임무를 재빨리 끝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을 마시는 순간을 몸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처럼 여겨주세요. 천천히, 다정하게, 한 모금씩. 우리 몸은 갑작스럽고 많은 양의 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되고 꾸준한 수분 섭취를 원합니다. 한 번에 100에서 15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흡수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심장을 피곤하게 만들고 간과 신장이 수분 과부하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히 있는 실수는 차가운 물이 더 정신이 번쩍 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외출 후 냉장고에서 꺼낸 얼음물을 물과 섞어 바로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인후와 위장 내 혈관의 급격한 수축입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 번 환자들에게 차가운 물을 마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신경 반사로 인한 저혈압 현상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이로 인해 약물 흡수가 늦어지고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저는 한여름 정도쯤 정원을 손질하던 65세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상태에서 갈증을 느끼자마자 물 2컵을 영업후 마신 뒤 10분도 안 되어 어지럼증과 심계항진 증상을 느끼며 오후 내내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뇌졸중은 아니었지만 이른바 물쇼크 상태였습니다. 땀으로 나트륨과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맹물을 급히 많이 섭취하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낮아져 심박동에 영향을 주고 기운이 빠지며 메스꺼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좋다는 것은 많이, 빨리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을, 적절한 방법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것이 중요하며 한꺼번에 몰아서 보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깜빡하신다면
눈에 잘 띄는 곳, 예를 들면 소파 옆이나 식탁, 또는 침대 머리맡에 물병을 놓고 일정량 표시를 해보세요. 물병을 보는 순간마다 내 몸을 돌보고 있다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너무나 단순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점은 물을 마시는 속도입니다. 5초 만에 벌컥 마신 물 한 컵보다 5분에 천천히 마신 한 컵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한 모금씩 마시면 인후를 적시고 식도를 부드럽게 하며 위 점막을 통해 서서히 흡수되어 천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 시간, 긴 수면 후 처음 깨어난 순간에는 심혈관계가 막 시동을 거는 단계이기에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마치 몸 안의 엔진을 부드럽게 드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의 몸은 모든 생리적 시스템이 느리고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방식 또한 정성스럽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귀한 노목을 돌보듯 물도 급히 붓지 않고 매일 정성스럽게 한 방울씩 건네주는 마음으로 마셔야 합니다. 그런 돌봄이야말로 하루하루를 또렷하고 가볍게 그리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아침이 시동을 거는 시간이라면 오전 9시부터 점심까지는 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소화, 순환, 신경 등 모든 기관이 활발히 작동하면서 하루의 에너지를 쓰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시간대에 물 마시는 것을 놓치곤 합니다.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단순히 바쁜 집안일 때문이기도 하지요. 한 번은 60대 중반의 여성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 살고 계셨고 건강 상태도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고양이 밥 주고 좀 쉬다 보면 점심 준비할 시간이 돼요. 별로 갈증도 없고 그래서 더 마실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주 머리가 무겁고 열쇠를 깜빡하거나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질병적인 원인을 하나하나 확인한 뒤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아침 이후로 뭐 마신 게 있으세요? 그러자 아니요, 6시 반에 물 한 잔 마시고 그게 전부예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를 때 마시면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체내 수분이 적지 않게 빠져나간 후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갈증 신호 자체가 젊었을 때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분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분 부족이 누적되면 몸이 무겁고 피곤하며 두뇌 활동이 둔해지고 움직이기 싫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런 이미지를 설명해 드리곤 합니다. 우리 몸속 혈액은 작은 시냇물과 같습니다. 수분이 충분하면 시냇물이 맑고 부드럽게 흐르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가을이 말라가고 흙과 이물질이 쌓입니다. 마찬가지로 혈액이 진해지면 심장은 더 세게 수축해야 하고 뇌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며 신장은 노폐물 배출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막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루 전체의 물 섭취량을 나눠 마시는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매시간 100에서 150ml씩만 마셔도 혈액은 묽게 유지되고 간과 신장은 안정적으로 기능하며 두뇌도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갈증이 없어도 물 마시는 시간을 내 몸을 돌보는 일정의 일부로 여겨보세요.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매일의 건강을 지켜주는 커다란 기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몇 입 먹고 한 모금씩 물을 마셔야 안 막히니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은 위산을 희석시켜 소화 속도를 늦추고 복부 팽만, 트림, 영양 흡수 저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할머니께서 식후 복부 팽만으로 오랫동안 약을 드셨지만 나아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여쭈어 봤습니다. 혹시 식사 중에도 물을 드시나요? 그러자 그럼요. 몇 입 먹으면 한 모금 마시곤 하죠. 습관이 되어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식사 중 물을 마시는 습관을 바꾸고 나서야 식후의 무거움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제 경험상 식사 이만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물을 마시면 위가 자연스럽게 준비되고 위액이 부드럽게 분비되며 소화 과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식후에 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어도 2030분을 기다려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이미 소화 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었기에 따뜻한 물 한 모금이 입 안을 개운하게 하고 식도를 부드럽게 하며 소화 효소를 희석시키지 않아 영양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식후에 물을 마시면 살이 찌지 않나요? 제 답은 올바른 시간과 적절한 양을 지켜서 마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은 소화를 도와주고 위 안에 음식물이 오랫동안 머물지 않아 복부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않는 것, 찬물은 피하는 것, 식사 중 탄산음료나 단 음료를 함께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위에 부담을 주어 식사 후에 더부룩하거나 숨이 찬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눕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절대 거창하거나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입이 마르거나 오후 중 살짝 피곤하거나 집중이 되지 않는 등 아주 작은 신호부터 살펴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바로 그 순간에 따뜻한 물 한 모금이야말로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하루 중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나른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며 어떤 분들은 너무 피곤해서 눕고만 싶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며 햇볕은 여전히 강한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몸과 마음이 어정쩡한 상태에 빠지기 쉬운데요. 무엇을 하자니 집중이 안 되고 그렇다고 깊은 휴식으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진료했던 임씨 어르신은 75, 세로 아드님과 함께 살고 계시며 매우 규칙적이고 꼼꼼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오후가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물도 주고 밥도 하고 잘 움직이는데 3시쯤 되면 사람이 멍해지고 머리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죠. 저는 점심 식사, 낮잠 등을 여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식사 후부터 지금까지 물을 마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식사 후 바로 누웠죠. 그 말만으로도 많은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오후 시간은 몸이 다시 깨어나기 위한 가벼운 시동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물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촉마의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물 100ml 정도면 충분히 순환계를 깨우고 소화를 마친 위를 진정시키며 머리를 맑게 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마셔야 합니다. 찬물은 피하시고 단 음료나 커피는 삼가시며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들이키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마치 귀한 차를 음미하듯 천천히 한 모금씩 마셔보세요. 그러면 몸이 다시 불이 켜지는 느낌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후에 탄산음료나 연유커피 한 잔으로 졸음을 달래시곤 합니다. 저도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시원한 느낌이나 진한 맛이 일시적으로 기운을 북돋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고령자에게는 이런 음료들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자극 물질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고 카페인은 밤의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 음료에 포함된 당분은 혈당을 급변시키며 특히 공복일 경우에는 더욱 영향을 크게 줍니다. 한 번은 68세의 여성분이 매일 오후 아이스티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마셨던 거라 입이 익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배가 더부룩하고 변도 불규칙하고 식후에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차가운 아이스티를 따뜻한 물로 바꾸고 마시는 양도 한 번에 마시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누어 마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몇 주 후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젊을 때 잘 맞던 게 나이 들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걸요. 오후 시간을 피곤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 저는 환자분들께 꼭 한 가지를 권해드립니다. 바로 매일 같은 시간, 예를 들어 오후 3시나 3시 반쯤을 물 마시는 시간으로 정해보는 것입니다. 물 마시는 걸 자주 잊는 분이라면 핸드폰에 조용한 알람을 설정하거나 냉장고 모서리에 메모지를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맹물이 잘 안 넘어간다면 약간의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컵에 사과 조각 몇 개, 민트 잎이 몇 장, 혹은 귤 껍질 조각을 띄우는 것입니다. 설탕이나 꿀을 넣지 않아도 은은한 향만으로도 물 마시는 순간이 훨씬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은 오후에 수분이 부족하면 기분 역시 예민해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노모를 돌보던 아들이 저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오후만 되면 어머니가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뭐라고 해도 기분이 상해요. 상담 후 제가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서 챙겨보라고 조언드렸고 불과 일주일 만에 어머니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탈수 상태일 때 신경계가 자극되어 예민하고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아질수록 이런 반응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후는 몸이 지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녁을 편안하게 맞이하기 위한 작은 준비. 그 첫걸음은 따뜻한 물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 몸에 신뢰 귀 기울이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향한 작은 애정입니다. 그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물 마시는 시간 같은 사소한 습관조차도 바꾸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절반을 넘긴 분들이라면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도, 점심 후 쉬는 시간도, 오후의 여유를 즐기는 방법도 이미 자기만의 리듬이 있으시죠. 하지만 이 글의 마지막 문장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건 어딘가에서 이미 마음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느리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할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변화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오랜 습관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에요. 그러자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아요.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주면 마음이 움직여요.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도 저는 그와 같은 믿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도 얼마든지 스스로를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한 모금의 물이 당장 큰 변화를 느끼게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어느 순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마음도 덜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대단한 혁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른 흙의 물 한 방울씩 스며들듯 매일매일 부드럽고 조용한 변화가 쌓이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생명의 싹이 다시 움트게 됩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매일의 물 한 잔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박하면서도 가장 오래 남는 선물이 될지도 모르니까요.